15일 후기를 받았어요. 후기 써주신 분들 많으시죠? 그중에서 몇 분을 골라서 제가 좀 공유해 보려고 PPT로 모아봤습니다. 이번에 식단이 바뀌면서 사실 운영진도 많이 궁금했어요.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회원님들이 전보다 확실히 편해하실지. 근데 대체적으로 반응이 심플해져서 좋다. 채소를 챙기고 뭐 이러는 것보다 심플하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식단들보다 속이 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평균적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체지방률이 2, 3%, 보통은 4주 정도가 지나야 일어났던 결과가 15일 안에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TR라인-T를 좀 오래 드셨거나 운동을 기존에 하셨거나 이번에 빼독을 하면서 병행하신 분들은 3, 4% 이상도 감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름은 제가 가렸는데요. 본인은 아시겠죠? 15일 후기예요. 만성 피로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항상 불편한데 과체중에서 오는 문제여서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빼독을 하셨대요. 하루 3잔 이상 마시던 커피, 그리고 주 3회 이상 먹던 고기, 이런 것들을 빼독을 통해서 많이 수정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몸무게 보시면 8kg이 감량되셨죠? 8kg 중에서 지방만 5kg이 감량이 되셨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바디 수치를 보여주셨어요.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의 결과이니까 한 16일 차에 주신 결과거든요. 7.8kg 중에서 지방만 5kg이 감량이 되셨고, 내장 지방도 2레벨이나 떨어져서요. 배가 좀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지방률이 1.8% 감량되셨고요. 이분은 오늘이 식단, 15일째 식단 마지막인데 식단으로 활력 넘친대요. 그리고 이렇게 평생 먹어도 될 것 같대요. 저희의 의도와 맞아 떨어졌죠. 계속 평생 유지 가능한 식단이라는 거. 아침 7시쯤 되니까 눈이 자동으로 떠지고요. 아픈 데 없이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아침에 일어나실 때 그 발바닥 딛는 것부터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일어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가볍게 일어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일 차 결과인데요. 내장 지방 2가 빠지고 체지방도 3, 이게 체지방률인지 지방량인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빠지셨고요. 눈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떠지고 만성 두통이 사라지셨대요. 만성 두통, 만성 비염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만성 변비 너무 괴롭잖아요. 15일 만에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본인의 회원들 경험담도 나눠주셨는데 10일 만에 체중이 3kg이 감량되고 체지방률이 3%가 줄어드셨대요. 이런 결과가 사실 4주가 넘어야지 기존에는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손사랑 컨설턴트의 회원님도 이 반의 회원님도 체중 4kg에 체지방률 3% 감량이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을 충동적으로 막 먹지 않게 돼서 좋대요. 아무래도 오전에 과일을 통해서 식감이나 수분이나 당이 충전되니까 기존 식단보다는 다른 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현저하게 줄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허리 디스크, 만성 피로, 같은 사례네요. 네. 여기 보면요. 수치가 체중은 1kg 가량이 빠지셨는데 근육이 1.3kg가 늘어서 체지방률이 4%가 떨어지신 거예요. 이런 체성분의 변화 너무 신기하죠. 내장 지방도 11로 2레벨이나 줄어드셨어요. 배가 많이 들어가셨겠죠? 그리고 이분은 15일 후인데 1.9kg 체중이 감량되었고 이 중에 체중보다도 체지방량이 훨씬 더 감량이 되셨어요. 이런 경우는 근육이 늘었겠죠. 그래서 체중에 비해 체지방량이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근육이 늘었기 때문에 체지방률도 많이 줄으셨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평소에 먹던 것보다 양을 줄였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부족한가 싶었는데 지금은 속이 참 편하고 에너지도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루에 먹는 양이 줄어드셨대요. 자, 마지막으로 이분 같은 경우도 체중이 2.4kg, 체지방률은 3.8%가 빠졌죠. 지금 이번에 챌린지로 하시는 분들 6% 감량이 너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얼굴 피부가 밝아졌다. 아침마다 화장실을 가야 돼서 막 불안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속도 편해지고 배도 들어가고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운동을 병행하신 분들은 3, 4%가 그냥 빠지신 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운동에 관한 것을 오늘 디테일하게 어떤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지식인지 알려주실 거고요. 또 어떤 것들이 필수적으로 운동만 해서는 건강의 요소를 채울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것들이 같이 병행해야 되는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되는지 우리 윤나라 수석님의 메인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들어보시고 운동 습관 만드는 주의니까 운동을 해보면서 또 체지방률 감소를 박차를 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시작해 주세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예요. 접니다. 제가 오늘 강의입니다. 자, 오늘 메인 사진 똥집 하고 싶은 요 포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과 영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까 누가 올려주셨어요. 요즘은 개 탔다 이 명칭을 개이득이라고 한다고요. 오늘 개이득 얻어가실 수 있는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아, 예, 막 누구 막 손 뻗으면서 막 네! 막 하시네요. 그죠? 예. 요게 헬스에서는요, 조금 명칭이 바뀌어야 돼요. 날씬한 몸매도 좋지만 건강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네. 건강한 몸은 당연히 같이 날씬해지는 게 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날씬한 몸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근육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육에. 근데 이러한 근육이요, 근육이 우리 몸에 붙어 있고, 있는 게 유지가 되고 또 없는 게 생기려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대요. 있는 걸 지키고 없는 걸 붙이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육이 좋아하는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운동이고요. 운동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또 운동만 해서는 안 된다. 영양이 섭취가 잘 돼야 운동으로 이렇게 손상된 근육을 더욱더 회복시켜서 근육 섬유가 더 굵어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영양 빠질 수 없고요. 거기에 잘 쉬셔야 돼요.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이게 말짱 운동하고 잘 먹는 게 도루묵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박자 기억하시면서 한번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근육을 만들 때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타고난 거라 믿지만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들이에요. 이 모델들이요, 뒤로는 전부 다 그냥 라이프 스타일에 운동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부러워하는 몸매들을 보면요, 운동이 습관화돼 있고 생활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너무 괴롭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다 그냥 습관처럼 되게 즐기면서 하루에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4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운동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 뭐냐면요, 우리 몸은 기초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대사량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저는요, 먹는데 살이 안 쪄요. 이런 사람 만나보셨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보면은 우린 속으로 이야기하죠. 늙어봐, 늙어봐. 나이 들면 또 그것도 체질 바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면 속으로는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재수없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타고난 체질도 있겠지만, 날씬한 몸매의 사람들을 보면요, 근육의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기초대사량은 숨만 쉬어도 대사하는 대사량인데, 이게 근육이 많은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숨만 쉬어도 칼로리를 많이 소비합니다. 근데 그 기초대사의 거의 대부분이 근육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많다는 건 기초대사량이 높다라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피자 한 조각을 먹어도 누군 찌고 누군 안 찌는 이유가 이 근육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울퉁불퉁 이렇게 좋은 근육만 생각하지만요, 우리 몸에 필수불가결적으로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는 근육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심장이라고 하는, 멈추면 죽을 수 있는 내장근에도 다 있고요. 보면 이 심장 근육도 있고 또 내장근 불수의근이라고 해서 여기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죠.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알아서 죽을 때까지 자신들이 알아서 움직이다가 진행되는 이런 소화기관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근골격계라고 하죠. 골격근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가운데 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근육은 장기에도 존재한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이러한 근육이 하는 역할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냥 근육이 하는 역할은 그냥 해부학적으로 뭐냐면, 뼈는 혼자 못 써 있어요. 그죠? 뼈다구. 우리 감자탕 뼈다구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을 지면에 놓게 한 다음에 바닥에 세울 수 있나요? 쓰러지죠. 예, 뼈를 세울 수 있는 건 근육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뼈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근육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많대요. 면역력을 유지하는데도 근육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요. 뼈 생성에도 도움이 된대요. 뼈를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역할도 하지만 뼈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혈관이 노출되어 있으면 근육으로 쌓여 있지 않으면 노출되면 금방 다칠 수 있겠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하지정맥류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운동 중에 꽃발 딛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원리가 뭐예요?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가지고 그 하지정맥류 혈관이 늘어나지 않게끔 수축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근육이 있으면 혈관 질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예방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맥 순환을 굉장히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비주얼적인 거, 그냥 멋있네, 식스팩, 이 정도의 근육이 아니라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근육을 조금 붙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사라지면요, 그걸 질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노화의 시작이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 늙느냐, 그리고 언제 병들었느냐 체크를 할 때 근육량이 현저히 줄어요. 우리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뚜렷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코로나 증상이 딱 나타나면 냄새가 잘 안 맡아지고 맛이 잘 안 느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늙었다 또는 병들었다는 거의 증상이 근육이 없어지는 거래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육은 유지하셔야 되는 게 건강의 척도예요. 그래서 근육이 없어지면 당뇨병의 원인으로도 보고 모든 병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게 근육 감소증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은 우리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근육을 운동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종류 형태로 나뉩니다. 무산소와 유산소. 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무 이걸 보시면 돼요. 산소가 없다. 잘 이용하지 않는다. 산소가 있다. 산소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운동의 목적이 뭐예요? 근육은 늘리고 체지방은 좀 주는 거 이거 아니겠어요? 그쵸? 물론 사람에 따라 목적은 다 다릅니다. 막 찌우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요게 목적입니다. 체지방은 줄이고 림매스업이라고 하는 근육은 좀 붙이는 거, 근육량은 좀 늘었으면 좋겠는 거, 이런 사람들한테 권해줄 수 있는 운동 방법들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운동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운동 목적에 따라서 그 형태와 종류가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답도 아니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 아주 운동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 헬스의 거의 대부분의 대중적으로 원하는 이런 림매스업 그리고 지방, 팻다운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면 기왕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과일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입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왜 과일을 먹어요? 독소가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데 용이하도록 효율성을 주는 거예요. 몸의 효율성을, 대사 효율성을. 축적하지 않고 소화하는 데 힘을 안 쓰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힘을 쓰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운동도 똑똑하게 하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자, 효율적인 순서는요, 우리가 방금 운동 목적에 따라서 요 목적, 지방은 다운시키고, 근육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무산소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되고, 이걸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나중에 해주십니다. 이게 거꾸로 되시는 분들은 조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준비 운동으로 한 5분, 10분은 괜찮지만 유산소를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구 깔짝깔짝 15분 하고 집에 온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육을 만들기에는. 자, 그리고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근육은 큰 근육과 작은 근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큰 것부터 해라. 또 이런 데서 중용 23장 대입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에 예민해지지 마시고 근육은 큰 근육부터 해주십시오. 네, 큰 근육. 그리고 작은 근육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유산소와 무산소의 차이점은 이렇게 해요. 유산소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분해하는데 그 에너지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대사 산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산소를 가지고 숨 쉬면서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간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 종류고요. 무산소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숨을 안 쉬는 거 아니에요. 100m가 무산소 운동인데 우리가 숨을 쉬긴 쉬죠. 이런 숨을 쉬는데 이게 폐호흡, 그냥 가슴까지만 가고 세포까지 가질 못해요. 이 호흡이. 예. 그래서 이 무산소 운동 종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발적인 힘을 내는 운동은요.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가 분해되면서 피로물질인 젖산도 이게 방출을 합니다.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산물이 좀 지독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처리해 줘야 된다라는 거 한번 체크하고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운동의 종류 체크하셨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헬스장을 가든 집에서 하든, 그래서 제가 기능적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시라고 한 거예요. 1주차, 그리고 복근 운동 2주차, 이렇게 웜업으로 반드시 몸을 풀어줄 수 있는 기능적 스트레칭 제가 알려드린 영상을 따라해 보시면서 풀고요. 그 다음에 본 운동으로 들어가셔서 근육 운동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하는 지방을 내리고 근육을 좀 붙이기 위해서는 근육 운동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목적이 힘을 그냥 기르고 싶어, 나 힘이 좀 세지고 싶어 라고 하시면 유산소 딱히 상관없이 무산소 위주의 근력 운동만 해주시면 되고, 심폐지구력 같은 경우에는 근육 운동도 근육 운동이지만 유산소 위주의 운동을 하셔야겠죠. 이봉주 선수처럼.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쿨다운이라고 하는 정리 운동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운동하시고 이 쿨다운 운동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근육통이 더 심하세요. 그리고 회복이 늦어요. 컨디션 회복이. 컨디션 회복은 쿨다운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볼게요. 에너지원이 3대 에너지원 있죠? 탄지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쓰이는 운동의 시간에 따라 쓰이는 에너지원이 다릅니다. 자, 여기 보세요. 1시간, 최대 1시간까지는 탄수화물이 쓰이다가 1시간이 넘어가면서 지방으로, 우리 몸이 지방만 사용해요. 그러다가 조금 우리 몸에 탄수화물과 지방이 고갈되고 기아 상태, 좀 배고픈 상태에서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쓰입니다. 단백질이 제일 나중에 쓰여요. 기아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탄수화물과 지방, 무산소 운동을 탄수화물을 고갈시켜주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지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거예요. 눈으로 한번 볼 수 있게끔. 자, 볼게요. 미국 MIT 대학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자, 운동 시간이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서 단백질은 나중에 쭉 깔리죠. 자, 처음에 우리 혈중에 완벽하게 차있던 탄수화물이 운동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척이 에너지원을 탄수화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과의 교차 시점이 옵니다. 이 그래프에는 대략 35분 정도로 나와 있죠. 이걸 운동 강도를 좀 높여서 20분 쪽으로 땡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해주시면 탄수화물이 빨리 고갈되고 지방이 빨리 타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봤듯이 평균적으로 30분 정도는 내가 운동하고 나서 탄수화물이 쓰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보다는 무산소 운동으로 탄수화물을 고갈시켜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조금 빨리 가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근육의 모양입니다. 연근처럼 생겼죠?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수십만 개의 이런 필라멘트라고 하죠. 근섬유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발로 묶여 있어요. 얘를 떼우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액틴 미오신이라고 해서 얘가 요렇게 생긴 이런 미오신과 액틴이 만나서 이게 꽈리처럼 꽈지면서, 빨래 짜듯이 꽈지면서 근육이 수축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두박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두가 이렇게 꽉 짜지면서 근육들이 수축하는 것들이, 이런 실사 같은 세사들이 서로 엉켜서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세사가 어떤 식이냐? 우리 운동을 하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집중 한번 해주세요. 운동하죠? 그러면 근육통이 생겨요. 그죠? 왜냐면 운동 자체는요, 근섬유를 찢는 행위입니다. 손상 주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아실걸요? 레이저 시술 있죠? 피부 레이저 시술은 레이저 고열로 얼굴을 태우는 겁니다. 햇빛을 받지 말고 연고를 처방해주죠. 그 연고,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것들, 재생 연고 같은 것들 처방해주면서 상처낸 부위에 바르면 새살이 돋아요.
그래서 피부가 맑아지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근데 근육도 그와 같아요. 운동을 하면요, 근육 섬유세사들이 다 손상을 입습니다. 통증을 유발해요. 근육통이 있죠. 그리고 근섬유를 회복하는데 이때 잘 먹어줘야 단백질 성분이 근육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근육이 증가되는 메커니즘이에요. 여기 간단하게 볼게요. 운동을 하면 이두박근이 이렇게 근육 세사가 손상됩니다. 이렇게 물결 표시 있죠. 손상, 뜯겨져 나가요. 네. 이 뜯겨져 나간 곳을 단백질이 이렇게 와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단단해져요. 뼈가 부러진 다음에 붙고 나면 더 단단한 뼈가 되듯이 이렇게 근육이 손상을 받으면요, 이렇게 단백질, 예, 요런 위성세포랑 단백질들이 와가지고 붙어서 더 굵은 세살을 만들어서 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붙는 거예요. 힙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근육은 색깔로도 구별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 하나 보고만 갈게요. 빨간 색을 많이 띠는 속근섬유와 백색을 띠는 백근섬유가 있는데, 이건 운동. 오래 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대부분 빨간색을 많이 띠고요. 빨리 폭발적인 힘을 하는 파워리프팅 선수 같은 경우에, 역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백색근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냥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근육이, 그래, 근육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 근육이 어떤 운동에 의해서 수축하고 또 발달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육 운동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정적 운동과 동적 운동. 정적인 건 말 그대로 정적이다, 고요하다, 그렇죠? 움직임이 거의 별로 없어요. 이건 등척성 수축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플랭크 운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해보신 분 있죠? 네, 근데 이 플랭크 운동은요, 고혈압 환자들한테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자세로 버티는 운동이기 때문에 버티면 혈압이 계속 높아져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운동들을 좀 삼가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동적 운동을 좀 무게를 조절해서 가벼운 무게로 자주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고혈압 환자들은. 자, 밑에 동적 운동, 우리가 많이 하는 운동. 우리가 주로 하는 운동은 등장성 운동입니다. 장력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등속성 운동은 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건데, 이거는 특별한 기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1억에서 3억 정도 하는 이런 의자에 앉아서 발을 뻗어내거나 손을 굽혀내는 이런 측정 동작, 측정하는 기구와 운동 기구가 있어야지만 등속성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는 동적 운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그래, 좋아. 근육 운동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 이제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럼 운동은 뭘 해야 돼요, 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운동을 하실 때는 효율성을 위해서 복합관절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관절이요, 우리 몸엔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데 하나의 관절만 사용되는 운동 동작보다는요, 한 동작을 하는데 여러 관절이 개입하는 운동이 효율적이 돼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스쿼트, 우리가 힙업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거에 따라, 각도에 따라, 발목 각도에 따라 뭐 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운동생리학적으로 또는 운동해부학적으로 주동근이라고 하죠. 운동이 되는 부위가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이에요. 근데 헬스장 가면 요런 기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른쪽에? 있으시면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소통하는 강의. 네.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뻗으면요, 똑같이 허벅지 앞쪽 운동인데, 보세요. 무릎만 굽혀졌다 펴졌다 합니다. 이게 하나의 관절, 단일 관절 운동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쿼트 자세는요, 앞에 주동근이 있지만 힙도 개입을 하고 허벅지 뒤쪽도 개입을 하고 척추 기립근도 개입을 해요. 그 어깨도 옆으로 돼 있죠. 주동근은 아니지만. 그러면 얘는 발목이 구부러지죠. 무릎이 구부러지죠. 고관절 구부러지죠. 팔 이렇게 잡는 데 있어서 또 관절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 관절이 사용돼서 복합관절 운동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허벅지 앞쪽을 운동한다 하더라도 오른쪽보다는 왼쪽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운동 스쿼트. 그래서 그렇게 대표적인 3대 운동이 있습니다. 근육 운동의 3대 운동은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입니다. 벤치프레스는 팔꿈치만 쓰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깨 관절도 쓰여요. 어깨 관절. 그래서
기왕이면 운동을 할 때 관절이 많이 쓰이는 운동을 하시면 체지방도 더 잘 타고 운동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여러분, 운동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운동만 미친 듯이 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활성산소가 넘쳐나서 오히려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제품, 단백질이 운동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킨다 했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지. 그 단백질이 대사되면서 나오는 대사산물이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어, 뇌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드문, 예? 그 주변에서 많이들 흔하게 있기도 하고, 그쵸? 이런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대사산물이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잿더미처럼 나오는데 이게 뇌혈관을 막는데 일조를 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무산소 운동을 했을 때 젖산이라고 하는 대사산물이 나오는데 이건 암을 유발시킨대요. 예. 운동 컨셉이 오늘 운동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운동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자, 보세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운동이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헬시에서 알려드리는 기능적 스트레칭, 또 교정 운동, 또 뒤로 가면 타바타, 맛난 것들, 자기 취향에 맞게 순한 맛, 중간 보통 맛, 매운맛, 핵매운맛, 이렇게 자기, 상태에 맞게끔, 체력 수준에 맞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핵매운맛도 20분이면 끝나요. 그런 운동들을 하셔야 돼요. 너무 길지 않게. 헬스장 가서 3시간씩 운동한다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역 시절 일어나자마자 20km씩 뛰는 게 그냥 자기는 살면서 그냥 일이었대요. 그냥 자기 운동선수니까. 이렇게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활성산소들이 몸을 공격하고 이렇게 최근까지 지금은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최근까지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이봉주 선수가 이게 걸을 때 등을 피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은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 이 순서로 시작을 하고 기왕이면 큰 근육 그리고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근육 운동을 해라. 됐죠? 그 다음에 영양이었습니다. 김종국이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헬스로 유명한 연예인이죠. 운동의 마무리는 맛있는 음식 섭취래요. 맛있다고 표현했지만 여기 좀 바꿔보면 질 좋은 음식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까지가 운동이에요. 우리 빼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오버드라이브, 유스스팬, 이런 것들은 염증 반응, 몸에 생기는 염증을 제거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근육 운동 하실 때 나오는 젖산을 제거하는 게 이 오버드라이브 식품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먹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예. 이런 것도 운동하시는 필수 영양 제품입니다.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내가 운동을 좀 해서 빼실 거다라고 하면 이거를 당장 오늘 이곳에 초대해 주신 분께 문의해서 꼭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자, 그래서 이 영양이요. 운동 전후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영향을 주는 게 대중적인 방법인데요. 그래서 운동 전과 후에 먹는 식품을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자, 프리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운동 전에 먹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보충제들이 컨셉이 운동 전에 단백질, 운동 후에 단백질, 그냥 단백질, 단백질, 호박고구마 막 이런 느낌이네요. 단백질만 그렇게 찾으세요. 단백질. 예. 근데 그 단백질을 먹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백질이 대사되면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뇌혈관 질환을 막는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백질 드시는 거 좋지만요. 질 좋은 걸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운동 전에 먹는 제품이 있는데요. 보시면 로이신이라고 하는 게 단백질입니다. 이게 굉장히 근육 생성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로이신. 근데 이걸 부원료로 넣고요. 운동 전에는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대사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판토텐산, 에너지 대사시키는 거예요. 몸에 흡수하고 대사를 시키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판토텐산과 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근육은요. 없어졌다 생겼다 할 수 있지만 뼈는 한번 없어지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뼈를 보호해야 하는 게
성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다른 제품과의 차별점입니다. 그리고 과라나 추출물이 집중력을 쭉 올려주고요. 헬스장에 헬스하러 갔는데 세상에 주변에 보면 핸드폰 하느니라 운동을 잘 못해요. 그런 분들 집중력이 떨어지죠. 우리 아이들 책상에 10시간 앉아있는데 책을 실제로 본 시간은 1시간도 안 되죠. 그게 실제 학습 시간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 집중력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 운동도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집중력을 올려주는 게 이 과라나 추출물입니다. 브라질의 인삼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부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육 섬유의 신경 전달을 촉진시켜 주는 이런 콜린. 자, 그리고 운동 후에 먹는 포스트 워크아웃. 자, 얘는 흡수가 빠른 동물성 단백질로 유청 단백질이에요. 거기에 여기 보세요. 뼈. 당신 지금 운동했나요? 그러면 관절을 많이 사용했겠네요. 관절에 기름칠 좀 해줍시다. 그래서 글루코사민과 비타민 D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나와서 암도 만들 수 있고 본인 몸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운동하고 나면. 그거 비타민 C2가 없애는 역할 하니까 이걸 넣어서 없애줄게요 라고 한 게 요겁니다. 자,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단백질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단백질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영양 제품을 넣으면서 건강할 수 있게끔 관절 보호까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하를 운동시켜주는 김종국이 얘기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야, 근육은 없어지면 다시 생기고 하지만 이 관절은 집 나가면 안 돌아와. 지우개 같은 거야. 한번 쓰고 나면 타고난 양만큼 쓰고 나면 안 돌아와 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나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이런 시중에서 사 먹는 제품들이요,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내가 먹는 게 나중에 이렇게 뜨면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몸에 흡수되는 건데 유사 마약 제품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진짜 유명한 영국에서 이제 수입되는 국내 이게 1일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여기서 막 벌레가 나오고 벌레가 나온 다음에도 처리가 잘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서 먹습니다. 싸다고. 외국 기업이니까. 이렇게 이런 기준을 갖고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보충제를 만드는 인터뷰를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의 뭐 2580 같은 이런 시사 매거진 같은 곳에서 보충제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데 이 보충제를요 되게 질 낮게 만든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야? 보조식품 이런 보충제 만드는 회사들을 감시하는 나라의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법이 허술하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 사람이요 인력 시장에서 불법 체류자들 멕시코인 2명을 섭외에다가 아마존으로 단백질을 다 산 다음에 원료 다 살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걸 캡슐에 넣었더니 이렇게 제품으로 돼버려요. 1시간 만에. 이렇게 시중에 나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백질 제품 중에. 그래서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내가 먹는 건 지금 빼독하시는 분들은 현명하신 거예요. 파마넥스라고 하는 결벽증 있는 회상을 선택하셔서 몸에 들어가는 거는 타협 없는 기준으로 먹길 추천드립니다. 의학 R&D 수준의 기술과 안전성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는 없을까? 세계적인 제약사의 수석연구원 조셉 창과 마이클 창은 자연에서 찾은 재료와 몇천 년간 축적된 동양의 의학 지식이 현대과학과 접목되면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생약학자, 생화학자, 식물학자, 자, 뒤만 볼게요. 퀄리티 프로세스. 식세스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절대로 타협되지 않습니다. 타협 없는 기준을 모두 지키면 그것이 바로 파마넥스입니다. 여기서 소주를 한 8병 먹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감탄사가. 왜? 타협 없는 기준을 전부 다 지킨 게 그게 한마디로 파마넥스래요. 회원님들이 이런 식품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조제를 드실 때에도요. 단백질 제품도 반드시 타 회사 것보다는 파마넥스가 우수성이 있고 굉장히 깨끗해요. 무엇보다 깨끗해. 그래서 이 제품을 꼭 선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제가 많이 저도 먹어봤거든요.
제가 일반 보충제 먹다가 관도 상해보고 얼굴도 뒤집혀 본 사람입니다. 제 경험자로서 얘기하는데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휴식입니다. 운동, 영양 충족이 됐어. 그러면 휴식. 휴식은요, 우리가 다이어리에 취침 시간, 기상 시간 체크하시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장 호르몬은 근육 운동을 한 다음에 그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성장 호르몬이 자라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시간대가 보면요, 낮 시간대 햇볕을 볼 때랑요, 잠잘 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시에서 2시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 2시 안에, 우리 현대인들 9시에 잘 수는 없잖아요. 착한 어른이 되겠다고 9시에 자면 지갑이 비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1시 안에는 자자. 1시간만이라도, 최소한 1시간만이라도 성장 호르몬을 쐬는 시간을 갖자. 이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3대 요소예요. 저도 요렇게 살이 쪘습니다. 이렇게 쪄가지고요, 배가 나오고요. 장사 없어요. 저는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이었거든요. 체질도 바뀌더라고요. 나의 앞자리가 바뀌고, 예, 바뀌더라고요.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몸을 T&Line-T를 하면서 이렇게 바꿔냈습니다. 이렇게 근육을 붙일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운동을 해주시고, 또 보조제로 잘 영양을 섭취해 주시고, 그리고 잘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운동의 핵심은 아는 것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강의를 가지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는 것까지 연결하셔가지고요, 6%가 아니라 더 높은 퍼센테이지도 달성하시고 또 건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운동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성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유산소 공복 유산소 운동 질문이 하나가 올라와서 제가 봐뒀거든요. 네. 아침 공복에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유산소를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무산소를 하는 게 더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체지방을 그게 누구예요? 박수 쳐드립니다. 네. 질문이 있다라는 건 제 강의를 잘 들은 거죠. 들어서 아는 게, 그래서 질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에너지원을 쓴다고 했죠. 공복 유산소를 왜 할까요? 공복에는 우리 혈중의 탄수화물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산소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혈중에 있는 탄수화물을 먼저 고갈시키고 지방을 빨리 사용하기 위해서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아침 운동 공복 유산소를 그렇게 외쳐대는 이유가 뭐예요? 자고 일어났을 때는요, 대사 과정을 거쳐서 내 혈중에, 내 몸속에 탄수화물 양이 적게 있기 때문에 바로 유산소에 올라도 지방을 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공복 유산소예요. 근데 공복 유산소가 안 통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저녁에 야식 먹고 잤어. 그거 공복 유산소 아니에요. 배에 그대로 있어요. 네. 공복 유산소라고 하는 건요, 전날 7시부터 속을 비워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게 공복 유산소로 볼 수 있어요. 대략 12시간 정도 비워놓고. 그렇다라고 하면 해도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복 유산소가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남성들이에요. 근육량이 받쳐져 있는 사람들이요, 공복에 유산소를 하는데 근육량이 그만큼 있지도 않은 여성분들이 지방 빼겠다고 아침에 공복으로 유산소를 하기 시작하면요, 아까 에너지 대사에 쓰이는 에너지 원들 있죠? 그 중에서 탄수화물이 아니라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는 단백질, 기아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육까지 같이 너무 많이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근육을 붙여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 있죠. 여성분들도 나는, 근육량도 많대. 그러니까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근육도 많대. 지방도 많은데. 그런 여자분들은 공복 유산소 추천합니다. 지방도 많은데 근육도 많으신 분들은 여자분들이라도 공복 유산소 해주시고요. 남성분들이 주로 하는 게 공복 유산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근육이 나는 너무 없어, 근데 체지방은 빼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공복 유산소로 하시면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해주세요. 오전에 운동하게 될 때 저희가 오전에 과일 식단을 하고 있잖아요, 수성님. 네. 그래서 운동 후에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프로틴 네. 파우더나 티알고 포스트 워크아웃은 드셔도 되는데, 네. 사과 반쪽 정도 같이 먹어도 괜찮나요? 아, 이거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또, 아, 또 소름 돋네. 질문에 소름 돋네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꼭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 없어서 강의 안에는 못 넣었지만 여러분 운동 후에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게 원래는 당이에요. 예, 운동 후에는요, 단백질은요, 사실은 24시간에 먹은 것도 혈중에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걸 끌어다 써요. 운동하고 나서도. 근데 당은 고갈이 돼버려요. 아까 무산소 운동 또 했잖아요. 그러면 당이 고갈이 돼버리면요. 이게 당을 충족시켜줄 만한 그 뒤에. 그래서 운동 선수들도 체지방을 완전히 낮추는 분들도 운동 후에 과일을 꼭 챙겨 먹어요. 그래서 바나나가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특히. 그리고 그 외에 좀 당도가 있는 것도 운동 후에는 수박 이런 것들도 드셔도 되고 운동 후에는 그 당이 좀 허락이 돼요. 예. 그래서 운동 후에는 당 충족도 같이 해주시면 방금 포스트 워크아웃에 당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당뇨 환자들도 먹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드셔도 되고 거기에 당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사과 한 쪽이나 좀 더 조금 더 당이 있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런 계절 과일을 같이 드셔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당 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예. 맞아요. 네. 질문은 각 소통방에 더 올려주시면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윤나라 수석님과 소통하셔서 방에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부족한 점 너무 아쉽죠. 매번 아쉬워요. 그쵸? 자, 이제 저희가 홍보대사 스피치와 또 워킹쇼랑 오프라인 공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 홍보대사, 39기 홍보대사 민병헌님 모시고 스토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가, 회원님 반가. 여기 사진 보면 너무 몸이 멋지셔서요. 비포가 어떠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먼저 수치를 좀 보여드릴게요, 회원님들께. 인바디 비포 애프터 수치입니다. 체중이 79.5kg이셨는데요. 6.3kg 감량하셨고요. 이 중에서 근육량은 좀 늘으셨고 체지방률이 8.5%. 챌린지 성공하셨겠네요. 네, 감사하게도, 아, 예. 우리 홍보대사 분들은 전부 챌린지를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장 지방이 29.7 세제곱 센티미터가 줄어서 배가 좀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네네. 90일 전후 제가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 창피합니다. 이렇게 너무 멋지시죠? 엄청 내장 지방도 많고 피하 지방도 많고 얼굴도 뭔가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했던 비포에서 오른쪽은 너무 연예인 같이 변신하셨어요. 우리 병원 회원님은 왜 빼독을 하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갑자기 떨리는데요. 천천히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 예, 저는 예전에, 예, 야구 선수였고요. 그다음에 직업 군인도 했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예, 체력도 좋았고, 건강했고, 그다음에 또 몸매도 좋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7년 전에, 예, 만성 심부전증이 와가지고, 예, 급히 병원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한 5년 동안 약물 치료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신장 이식이라는, 예, 투석도 하고 이제 신장 이식을 아버지 거를 받고, 예, 감사하게도 다시 살아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죽고 싶었는데 어, 어, 안 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예, 옛날 그 생각이 또 나가지고 저도 그 저희 보안장실에서 제가 한 2번 정도 입원해가지고 진짜 감옥처럼 생활을 하다가, 예,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한 2, 3년은 보낸 것 같아요, 병원을. 예.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지고 많이 진짜 죽을 만큼 포기하고 싶은 만큼
그랬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라서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상황들이 왜 나한테 그냥 주변에 있었는데 제가 그런 거를 경험하니까 계속 방황하고 계속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다시금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4년 전쯤 시간이 흘러 4년 전쯤에 뉴스킨을 알았는데 그때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03호 방에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올해 초에 1월 달에 저희 제 위에 스폰서님 박은옥 스폰서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돼가지고 SNS로 그래서 뉴스킨에 대해서 알게 되고 다시 뉴스킨은 결국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알게 돼가지고 스폰서님을 통해서 부정들이 점점 깨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TR90도 한번 추천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이 TR90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자신이 없었고, 근데 또 기도하면서 또 박은옥 스폰서님이 한번 믿고 해보자. 그래서 저를 믿고, 근데 스폰서님이 믿고, 우리 랑아, 저 여러 사장님들 계시는데, 믿고 과연 될까라는, 이거는 과연 될까라는 좀 저도 약을 먹고 있어서 명예억제제랑 스테로이드 약이랑 고혈압이랑 먹고 있어서 좀, 좀 건강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어, 살기 위해서 어, 네. 그냥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냥 의도적이고 그냥 주도적으로 제가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이 빼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그 홍보대사 스피치 할 때 경청을 하기 위해서 미리 내용을 읽어보지 않거든요. 어떤 스토리가 있으신지 읽어보지 않는데 오늘 제대로 듣고 나서 어떡하죠? 저도 막 너무 간절, 너무 간절하고 그런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네, 그런 마음이셨군요. 정말 이게 마지막 희망이고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빼독을 선택하셨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 신뢰를 주신 많은 후원자분과 그룹의 사장님들이 계셨고, 네, 그래서 빼독을 하게 되셨군요. 네.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겪으셨나요? 저는 이제 누드키는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배우는 단계고 지금 사업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올해 또 초에 2월 달에 병원에 갔는데 신장에도 단백뇨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입원을 해야 된다는 말에 5월 달에 다시 와서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좀, 좀 약간 좀 또 이 울렁증 또 이 트라우마 대한 그런 게 있어서 뭐 2박 3일이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저는 5월 달이 돼가지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각오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차트를 보고 저를 보고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 당장 입원을 안 해도 된다고 수치가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려가지도 않고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급한 거 아니니 다음에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제가 그 병원에서 제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제가 그렇게 다시 기분 좋게 다시 기차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5월 달에 5월 17일부터 빼독을 시작했고,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스폰서님하고 또 여러 사장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제가 홍보대사로 뽑히면서, 이제 문제는 제가 지금 이제 빼독을 했는데 과연 어떤가 결과가 중요하니까 8월 말에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7년 동안 저랑 같이 봤던 간호사가 민병헌 씨라고 저 앞에 있는데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 5월 달에 제가 80kg 나갔는데 간호사가 민병헌 씨 어디 있냐고 계속 물어보길래 저 여기 있다고, 예, 저 여기 손 들면서 저 여기 있다고 하니까 막 계속 훑으면서 위아래로, 예, 어떻게 이렇게 빠지고 어떻게 또 얼굴이 좋아졌냐고 막 되게 좋아하면서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좀 제가 또 놀랬고, 그 다음에는 혈압약을 제가 의도적으로 안 먹었었어요. 먹다가 안 먹다가 7월 달부터 계속 집에서는 혈압이 정상으로 나왔는데 병원에서 진짜 한번 또 재보고 싶어가지고 병원에서 또 혈압, 혈압을 재니까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123에 80, 125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와, 정말로 너무 또 좋아져가지고, 아, 이게 그냥 양약으로만 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네, 그런 것들을 제 느끼면서 진짜 병원에서도 그때도 할렐루야 하고 진짜 사람들 많이 있어도 막, 아, 그 병원은 기독교 병원인데 제가 할렐루야 병원 외치니까 거기서 아멘이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멘. 제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예, 옆에서 막, 하여튼, 예, 그렇게 해서 좀 건강이 좀 좋아져가지고, 아, 이제 좀 이거를 양약을 좀 줄이면서 좀 더 건강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담당 교수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이거 스테로이드 약을 계속 먹어야 됩니까? 혈압약을 계속 먹어야 됩니까? 하니까 안 먹어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민병헌 씨는 먹어야 된다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 다른 사례들을 얘기하니까 계속 그런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약에 대해서만, 전공에 대해서만. 그래서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영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 진짜 아, 누스키는 만난 게 다른 분들이 진짜 천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도 진짜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천운이라 생각하고 진짜 행운이다. 아, 누스키를 만난 게 진짜 마지막 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예, 네. 네. 빼독을 하고 나서 이제 고혈압약을 의도적으로 안 드셨고 이번에 병원에 가셔서 이제 체크를 해보신 결과 더 희망을 발견하셨어요. 그죠? 체중 감량이 되고 이런 소식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회원님들의 스토리를 들을 때 또 컨설턴트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후원자분들,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되고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건강해지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직 빼독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시겠어요? 뭐 저는 제가 지금 신장 이식해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빼독을 해가지고 한 사례가 처음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몸에 임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좋아지기를 바라고 좋아질 거고, 그래서 저는 저같이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좀 질병이 있거나 좀 몸이 아프신 분들께 진짜 희망이 되고 싶고, 저도 지금 정말로 사업해가지고 진짜 더 올라가서 그런 신부전증 환자들이나 이런 기부, 장학재단도 만들고 싶고요. 저처럼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 진짜 주도적이고 의도적으로, 예, 스폰서님이 믿고 팀을 믿고 그룹을 믿고 사람을 믿으면은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그냥 단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예, 단지 그냥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돈을 떠나서 정말로 건강과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루스키너, 정말로 예,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예, 또 감사한 마음으로 늘 그렇게 하고 싶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기서 전에 했던 저희 컨셉님 예, 최성경 사장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예, 좀 그냥 네. 또 예, 그다음에 지금 저 28반 다시 또 빼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정지우 예, 컨셉님께도 잘 부탁드리고 또 감사하다고 저희 반 예, 모두 다 건강해 주셔서 좋은 결과 예, 좋은 또 누리키 사업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병헌 회원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빼독이 또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건강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또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대체 그 현대의학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대체의학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스피치 쉽지 않으셨을 텐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지를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워킹쇼 하이라이트 영상을 틀어드렸죠? 10월 26일 수요일 5시에 수원 제일 야외음악당에서 워킹쇼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대에 오르시는 회원님들은 오전부터 헤어 메이크업을 마치고 12시까지 현장에 도착해 주셔야 오픈 전까지 리허설을 마치고 5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이 될 수 있고요. 관중으로 오시는 분들은 5시 전에 도착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식수는요, 주제부터 설명드리면 헬스클럽이 1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2021년 한국에서 파마넥스가 체중 조절, 웰빙 브랜드로 1등을 했거든요. 이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전체적인 주제는 페스티벌이고요. 이 축제를 어떤 컨셉으로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놀이공원의 퍼레이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무대를 합쳤을 때 한 편의 퍼레이드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연출을 해볼 거고요. 사회에는 우리 윤나라 수석님, 방금 운동 강의를 해주신 윤나라 수석님과 한수빈 수석님께서 수고해 주실 거고요. 사회자 인사를 하면 우리 그동안 홍보대사 분들이 셀러브리티 무대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헬스클럽을 만들어주신 감독님의 환영사와 함께 회원 두 분의 스피치를 들어보고요. 국가대표 스턴트 치어리딩 팀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지고 난이도 있는 공연을 초청 공연으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각 그룹에서 준비해 주시는 회원의 무대가 11 스테이지 준비되어 있고 스테이지 중간에 뉴스킨 코리아의 대표이사님이신 조지은 사장님께서 오셔서 이 TR9T와 TR고가 대한민국에서 1등한 스토리에 대해서 또 나눠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컨설턴트 분들의 엔딩 무대까지 굉장히 멋지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저희가 꾸며보려고 합니다. 무대에 오르시는 분들도 관중으로 오시는 분들도 입장권 10,000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신청 방법은 각 그룹의 대표 수석님에게 입금을 하신 후에 헬스클럽 접수하셨던 것처럼 신청 폼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대에 오르시는 분들은 인원 파악과 또 동선을 짜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 1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 주시고요. 관중으로 오시는 분들은 9월 25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대에 오르시는 분들은 짐이 많으시기 때문에 차를 가져오게 되실 거고요. 야외 음악당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옆에 현충탑 공연 주차장이나 경기 아트센터에 유료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대중교통이 불편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관중으로 오시는 분들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컨설턴트 분들께 여쭤보시고요. 저희가 17일에 오프라인을 합니다.
참가 비용은 10,000원이시고요. 모든 참가비 전액은 포스포굿에 기부가 될 거고요. 포스포굿에 기부된 이 금액은 사랑의 도시락을 독거노인들에게 배부하거나 또 수포성 표피방리증 이 환우들에게 기부가 되거나 그리고 편부 가정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거나 또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엄마들을 교육하는 다엄마다라는 프로그램에 되거나 또 낙후된 농촌 지역의 도서관을 세우는 등 이런 일들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헬시클럽이 10주년 된 기념으로 기부를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오시는 분들은 참가비 10,000원보다 더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10주년 보냉백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오프라인과 10월 달에 있는 오프라인에 오시게 되면 참가비 10,000원을 내시고 보냉백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9월 17일 토요일 아침 8시 반까지 모이면 되고요. 9시부터 행사가 시작이 되고 10시 반쯤 마무리가 됩니다. 운동복 입고 오시면 되겠고요. 과일 간식과 운동 후에 드실 프로틴 챙겨 오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또 반에서 안내 받으시고요. 오늘은 조금 늦어졌지만 늦어져도 너무 알차고 좋은 시간이셨을 것을 믿고 우리 헬시 구호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 헬시 클럽 하면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 클럽.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